전체 면적의 60%가 역세권 개발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의 이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개발할 지역도 넓고요. 앞으로 5, 6년 후에는 GTX AP 노선, 신안산, 신분당선 라인의 개통에 따라서 강남권과 버금가는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상업, 최고급 주거단지로서 랜드마크로서 개발될 1만 공간이 남아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현명한 방향 설정 도와주실 분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중요한 이슈가 있는 만큼 강의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이죠. 총선이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 출근길에도 유세 현장을 좀 목격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용산 이야기 집중해 볼게요.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다음 주로 다가온 총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책적인 특히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권역과 발맞춰서 3기 신도시를 공급하고 교통망 확충, 또 임대아파트라든지 젊은 청년들에 대한 공급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야당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 또 재건축과 재개발 공급 확대를 통한 도심권역을 살리는 그런 정책들을 펼칠 예정인데요.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그런 규제가 계속되느냐, 완화 정책과 활성화 정책이 나오느냐가 판단될 것 같습니다. 4.15 총선 최대 격전지 서울권역에서 용산권역이 꼽히고 있습니다. 최대 이슈는 바로 이것이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바로 어디냐?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에 이런 공약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용산 미군기지, 거기에 용산 민족공원 활성화 방안, 또 한남 뉴타운 개발 사업과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쌓여 있고요. 그에 따라 여당에는 행정 전문가, 야당에서는 관로의 정치력을 내세워 진검승부를 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산 미군기지 활용을 해서 민족공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한 목소리로 공원화 사업을 통해서 국가 상징 공원으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 또 공원화 사업은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야당에서는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을 가장 큰 이슈로 선정을 했고 거기에 발맞춰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당에서는 용산역과 서울역 간의 통합개발계획, 즉 용산 마스터플랜과 경부선 라인의 지하 사업을 통해서 서울역과 용산역을 서울의 중심축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이외에도 그런 이슈들 이외에도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사업들, 재건축 재개발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용산의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용산 민족공원의 국가 상징 공원화 사업과 주변 지역의 미군기지 개발 계획들, 또 국제업무단지와 서울역 역세권에 따른 경부선 지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의 이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용산 개발 이슈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 같고요. 4.15 총선 결과에 따라서 국제업무단지라든지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라든지 용산 민족공원의 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이슈들이 탈바꿈해서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4.15 총선 최대 격전지 용산인데요. 최대 이슈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용산 민족공원 사업 이상없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주변 미군기지 복합 개발은 가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따라서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사업 재개, 또 서울역과 용산역, 또 남영역을 아우르는 경부선 라인의 지하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용산권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이랑 틀립니다. 왜? 전체 면적의 60%가 역세권 개발이나 다양한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할 지역도 넓고요. 개발을 할 필요성이 그만큼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앞으로 5, 6년 후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죠. 명동과
남산타워와 용산 민족공원을 아우르는 관광지 상권이 다시 한번 탄생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주변에는 미군기지, 개발사업들, 수송단, 유엔사, 캠프킨 부지 이런 개발 계획들이 앞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에 따라서 속도를 낼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와 주변 지역 초고층 랜드마크가 개발됨에 따라서 이런 관광지뿐만 아니고 최고급 주거단지로서 바뀔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제업무단지 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후에는 올해와 내년에는 토지정화사업, 또 앞으로 2, 3년 후에는 사업자 공모와 선정을 통한 서울을 대표한 랜드마크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남영 역세권과 서울 역세권역의 서울 역세권 개발 사업과 아우르는 경부선 라인의 철도 지중화 사업과 용산 민족공원, 또 남산 경관축과의 연결을 통한 관광지 상권, 상업 업무단지로서의 그런 개발이 시작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역세권 개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민족공원과 주변의 미군기지, 또 동측편에 한남 뉴타운으로 대변되는 최고급 브랜드 주거단지, 명품단지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하단부 쪽은, 남쪽은 동부이촌동으로 대변되는 신동아, 한강맨션, 삼익, 현대아파트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업무단지와 마주보고 있는 한강대로변 쪽으로는 BTS 사옥을 입주를 중심으로 한 상업 업무 복합단지, 서부이촌동 국제업무단지, 또 한강변 원유로 3, 4가 라인의 현대차 부지와 전자상가 부지 등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경부선 라인의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캠프킴 개발 사업들도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서 향후에 GTX A 노선 지금 착공에 들어갔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서울권, 특히 수도권의 집값은 GTX에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교통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GTX A 노선과 B 노선이 용산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서남권을 대표하는 가장 큰 교통호재인 신안산선 또한 여의도권역을 출발해서 서울 역세권, 거기다가 강남 역세권까지 연결되는 신분당선 라인 앞으로 2단계 구간이 착공에 들어가서 개통이 됐을 시에는 한강변, 서울의 중심축, 용산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한 이 동측편, 남측편, 서측편 라인의 최고급 상업 업무시설들, 또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한 철도 지중화 사업과 서울 역세권과 다양한 GTX AP 노선, 신안산, 신분당선 라인의 개통에 따라서 정말 강남권과 버금가는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상업, 최고급 주거단지로서 랜드마크로서 개발될 1만 용산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15 총선의 최대 격전지 용산을 살피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용산 개발엔 이의가 없지만 어느 쪽이 되냐에 따라서 그 개발에는 좀 규모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4.15 총선에 따라서 용산권역의 개발 이슈가 순위를 매길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어느 이슈 있는 지역이 개발이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그 포인트가 잡혀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은 서울의 중심의 입지와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 또 다양한 개발 사업에 의해서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개발 사업의 속도를 더욱더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개발 3대 개발축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용산 민족공원의 접근성에 따라서 최고급 주거단지가 결정될 예정이고요. 용산 국제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 업무와 역세권 개발 사업이 개발이 됩니다. 특히 경부선 라인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후암동 재건축 사업과 서해청파동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 개발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 지역, 투자 가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금을 키울 수 있는 분들, 또 실거주까지도 가능하신 분들은 1급지를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용산 민족공원의 남측에 있는 동부이촌동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단지들, 한강 대로변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개발이 될 지역이고요. 특히 한강 대로변 쪽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과 역세권 개발 사업에 의해서 사업성 자체가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또 국제업무단지와 서부촌동 통합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이슈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투자 금액을 한 2억에서 2억 플러스 마이너스의 금액으로 투자하시면서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경부선 라인, 즉 용산 역세권, 남영 역세권, 서울 역세권역의 경부선 라인에 역세권 개발 지역 또는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는 예정지 중심으로 투자해 놓으셨을 때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겠고요. 용산은 과거의 데이터, 한 4, 5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률 면에서는 다른 어느 지역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개발 예정지의 지분 투자, 다대대 지분 투자의 시대 차익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용산 자체가 한남 뉴타운으로 대변되는 것처럼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되면서 향후 용산권역의 신축 아파트는 강남권과 버금가는 시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와 시세 차익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향후에 용산 개발이 완료된 후에 투자하시는 건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가와 투자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비교적 소액으로 본인의 미래나 아니면 자제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선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용산의 개발 이슈와 개발 계획이 완성됨에 따라서 큰 시세 차이, 거기다가 역세권 개발이 다시 시작됐을 때는 정말 브랜드 대단지 뉴타운급에 맞먹는 그런 시세 이상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 또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 입주권까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